범죄라는 전체 범위에서 살인 사건은요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아동이 가장 적은 비율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즉 여자아이가 살인을 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희귀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포스터는 1994년에 제작되었던 천상의 피조물이라는 영화예요. 감독이 반지의 제왕을 만들기 전에 제작을 했었던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인데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서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더 가신다면 천상의 피조물 영화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천상의 피조물의 내용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이름은요 범인의 이름에서 따와서 지어진 것으로 파커 휴 사건이라고 합니다. 영화인 천상의 피조물의 이 앞부분도요 실제 일어났었던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사건은 1954년 6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이었어요. 이 건물은 뉴질랜드에 있는 빅토리아 공원 근처에 있는 한 커피숍입니다. 이 커피숍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두 명의 여자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들어와요. 자, 이 커피숍의 주인은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여자아이가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금방 기억이 났는데요, 바로 몇 분 전에 다른 여성과 함께 이 커피숍에서 함께 셋이서 차를 마셨던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가 심하게 다쳤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뉴질랜드에 있는 빅토리아 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빅토리아 공원 산책로에서 둔기에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지금 저기 윗부분에 좀 X표 돼 있죠? 저 위치라고 해요. 사망한 여성은 이 산책로에서 공원 산책로에서 다리를 건너는 도중에 사망을 했고, 현장에는 흉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벽돌 반쪽과 그것을 싼 것으로 추정된 스타킹 한 짝도 현장에서 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겠죠. 범인은 스타킹 안에 벽돌을 넣은 뒤에 스타킹을 휘두르면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요 오노라 리퍼라고 하는 45살의 여성이었고요. 이 사건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 두 여자아이는 피해자와 함께 산책로를 걷고 있었던 딸 폴린 파커와 친구인 줄리엣 흉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웠던 뉴질랜드 공원은요 이 신고로 인해서 살인 현장으로 변하게 되었고, 경찰들은 거리를 오가면서 주변의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경찰이 이 사건 수사의 종결을 알리면서 용의자를 체포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용의자는 2명이었는데요 그날 커피숍에서 차를 마셨던 사망한 여성의 딸인 폴린 파커와 같이 있던 친구 줄리엣 흉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영화의 줄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파커 흉 사건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잊혀졌지만, 이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가 다시 개봉을 하자 사람들의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이 뉴질랜드의 한 일간지 기자가요 영화 속 주인공인 자신의 어머니를 같이 살해했던 그 친구 여자아이 줄리엣 흉의 최근 근황을 밝혀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 용의자였던 줄리엣 흉은요 70년대부터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추리소설을 통해서 유명해진 영국 작가 앤 페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활동 중인 소설 작가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앤 페리라는 여성은요 그럼 왜 자기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게 되는지의 과정과 어렸을 적 줄리엣 흉이었을 때의 성장 배경, 그리고 사건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이름인 줄리엣 흉은요 1938년 10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답니다. 어릴 때 결핵을 앓으면서 자랐다 그래요.
흉의 부모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남아프리카로 이사해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13살이 될 때 아버지가 물리학자였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한 대학교 학장을 맡게 되면서 가족이 다시 뉴질랜드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됐던 거죠.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고등학생 생활을 시작했던 줄리엣 휴문요, 학교에서 자기보다 한 살 위에 여자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폴린 파커였어요. 친구인 이 폴린 파커는 주위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이 사진이 같은 반 친구들, 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혼자서만 고개를 숙이고 있죠. 사진이 찍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좀 내성적인 아이였대요.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줄리엣 흉을 만나게 되면서 둘이 급격하게 친밀감을 쌓았다고 합니다. 줄리엣 흉은 폴린 파커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굉장히 활달하고 외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친밀해졌고요. 거의 친구를 넘어선 동성애에 가까운 애정을 보일 정도로 관계가 발전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시작은 어느 날 줄리엣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양육권이 결정되는 시간 동안 아버지 쪽으로 가야 될지 어머니 쪽으로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친척이 살고 있던 다시 남아프리카로 이사를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줄리엣이에요. 줄리엣과 떨어져야 돼요. 자, 폴린은 친구를 따라서 줄리엣을 따라서 같이 남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이 16살이었거든요. 어린 딸이 친구를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자 폴린은요, 자신의 부모가 나와 친구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인 줄리엣 흉에게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자 흉도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친구의 어머니를 함께 살해하는데 가담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재판에서 이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됐는데요. 사망한 여성의 딸인 이 폴린 파커가 그동안 써왔던 두 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친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살의를 품는 내용의 일기가 적혀 있는 게 발견되면서 범행이 입증이 됐습니다. 1954년 6월 22일입니다. 파커와 흉은 파커의 어머니 오노라 리퍼와 함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신 뒤에 근처에 있는 빅토리아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산책로에서 다리를 건너는 순간 아이 둘이 미리 준비했던 스타킹에 벽돌을 담아서 이 어머니 오노라 리퍼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죽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내리쳤고요. 오노라 리퍼가 결국 죽은 것이 확인되자 시신을 그대로 바닥에 내버려 두고는 방금 전에 들렀던 커피숍으로 뛰어가서 자신들이 마치 괴한에 의해서 습격을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폴린 파커는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범행을 일기장을 통해서 체포가 됐었죠. 범행을 자백을 했고요. 하지만 줄리엣 흉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했지만 일기장 내용에는 줄리엣 흉도 가담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부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여자아이는요, 재판장에 서게 됐어요. 그러자 재판장에서 자신들을 정신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해를 했다라고 변호를 했지만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아이들의 태도 자체가 너무나 당당했고 명민한 면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살인 혐의가 일기장을 통해서 입증이 됐었죠. 이걸로 유죄를 선고를 받았지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사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떨어져서 교도소에 각자 수감이 되었고 몇 년 형을 받은 후에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됩니다. 그 이후에 이혼한 부모님의 양육권이 결정이 되자 줄리엣 흉은요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인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갔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던 폴린 파크는 그대로 계속 뉴질랜드에 남게 됩니다. 그 뒤로 이 둘이 다시 만났는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줄리엣 휴먼 성인이 되면서 이름을 바꿨죠. 앤 페리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소설 작가로 살던 중에 천상의 피조물이 개봉을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밝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영화 속에서는요, 영화 장면 안에서는 폴린 파커의 어머니가 공원에서 벽돌에 맞기 직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의 딸에게 추워서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니 코트의 단추를 잠그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자기 딸과 친구에게 살해를 당했던 거예요. 파커와 흉은 철없는 어린 나이에 자식 부모님의 사랑보다 자기 우정을 더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패륜범이지만요. 사실 이 내용, 영화를 보시면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는 이 두 여자아이를 애틋한 로맨틱 사랑에 가까운 내용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적으로 둘 다 법이 정한 죄를 다 받은 쥐라고 하지만 살인범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설 작가로 변한 앤 페리는 오늘도 여전히 유명한 소설 작가이며 모범적인 기독교 신자의 앰뷸런스 운전 자원봉사로 살고 있고요. 강한 윤리의식과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는 고상한 추리 소설들을 쓰고 있고 오히려 이 천상의 피조물의 덕으로 더욱 유명세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폴린 파커는요. 이름을 또 개명을 했다고 그래요. 힐러리 네이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에 뉴질랜드에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승마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루라도 미사를 빼먹지 않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나서 죄를 다 그 죄만큼의 벌을 다 받았고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신분 세탁이라는 게 너무 쉽고 과연 죽은 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건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1954년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두 명의 여자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던 패륜범죄 파커 흉 사건이었습니다.